미래야, 넌 내 곁에 설 자격 없어. 난 소정이랑 떠난다.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대신 신랑 윤재민의 배신이 휴대폰 문자로 날아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채 눈앞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손에 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유리 파편이 아니라 장미래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비명이었습니다. 축복의 공간은 단숨에 조롱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했고 미래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드레스 자락에서 피어오를 건 처절한 복수와 눈부신 반격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장미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도 많은 것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한 장의 웨딩드레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순백의 실크로 만들어진 제가 평생 꿈꿔왔던 그 드레스 말이에요. 대구에 있는 호텔 웨딩홀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완벽했어요. 아니, 완벽할 거라고 믿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성공한 여자였습니다. 대구 최대 쇼핑몰에 있는 명품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니라 전국 매출 1위를 기록하는 에이스였어요. 고객들은 저만 찾아왔고 본사에서도 저를 모범 사례로 들곤 했습니다. 매달 받는 성과금만으로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많았어요. 미래 씨, 이번 달도 목표 달성 축하드려요. 매니저님이 웃으며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완성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각각의 고객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하고 그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재민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7년간 저와 함께했던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고 저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너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가 프로포즈할 때 했던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우리의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미래는 정말 복받았다. 능력도 있고 남자친구도 훌륭하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1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드레스 고르기, 예물 맞추기, 혼수 준비하기.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특히 웨딩드레스를 처음 입어봤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마치 공주님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이 제 인생 최악의 순간으로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제 드레스 자락을 다듬어 주시고 언니는 제 머리에 베일을 씌워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미래 정말 예쁘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드디어 입장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저는 아버지 팔에 기대어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300명의 하객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신랑석에는 윤재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늦는 건가 싶었어요. 결혼식이라는 게 원래 약간의 해프닝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뒤쪽 문이 열렸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드디어 재민이가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윤재민이 맞았지만 그의 옆에는 제 절친한 친구 배소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손을 꼭 잡고 말이에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300명의 시선이 저와 그들 사이를 오가며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윤재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듣기 싫었던 그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식은 취소하겠습니다. 미래야.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넌 나한테 부족해. 난 소정이랑 가겠다. 그 순간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귀가 윙윙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 저런 일이. 친구가 신랑을 뺏었다고? 촬영하고 있어. 빨리 찍어. 네, 맞습니다. 그 순간을 누군가가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몇 시간 만에 인터넷 전체에 퍼졌습니다. 웨딩홀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어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 속에서 홀로 서 있어야 했어요. 제가 평생 꿈꿔왔던 하얀 드레스를 입고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배소정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제일 믿었던 친구였거든요. 제 연애 고민도 들어주고 결혼 준비도 함께 해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 약혼자와 손을 잡고 나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몇 시간 전에 그 아름다운 신부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것이 제가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충격적인 결혼식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해야겠네요. 결혼식 다음 날부터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축하 인사가 아니라 호기심 어린 질문들과 동정 섞인 위로였어요. 미래야, 괜찮아? 정말 충격적이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소정이가 정말 그런 애였구나. 몰랐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SNS였습니다. 제 결혼식 영상이 이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댓글들은 정말 잔혹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차인 여자 키읔키읔키읔 친구한테 남자친구 뺏기다니 얼마나 매력 없었으면 7년 사귄 남자가 다른 여자 선택했다는 게 답이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박나리라는 기자가 쓴 기사였어요. 결혼식장에서 버려진 신부, 충격적인 배신의 현장. 이런 제목으로 제 개인정보와 직장까지 다 털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사진도 무단으로 사용했고 마치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써놓았어요. 장모 씨는 대구 유명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직에 종사하며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었으나 개인적인 매력 부족으로 인해 7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부터 직장 생활이 지옥이 되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보면 수군거렸고 고객들 중에서도 절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하며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매니저님도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미래 씨, 요즘 좀 힘들죠? 잠시 휴가를 내시는 게 어떨까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 같았지만 실제로는 당분간 얼굴을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죠. 결국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가 없었어요. 7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 전국 1위라는 자부심,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잠그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커튼을 다 쳐놓고 휴대폰은 꺼놓고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부족한 여자였나? 7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가짜였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꾸만 저 자신을 탓하게 되더라고요. 재민이와 소정이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밤 시간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보면 자꾸 그날이 떠올랐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웨딩홀에 서 있던 그 순간 재민이가 소정이 손을 잡고 나타났던 그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악몽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삼키기가 힘들었거든요. 어머니가 걱정돼서 반찬을 싸주러 오셨는데 미래야, 너 이러면 안 된다. 밥은 먹어야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목 넘김이 어려웠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친구들이 가끔 연락을 했지만 만나자고 하면 계속 핑계를 대고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또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고 동정의 눈빛을 받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4시쯤이었나? 갑자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가 쓰러지셨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응급실에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천만 원이라니. 저는 직장도 그만뒀고 그동안 칩거하면서 저축한 돈도 거의 바닥이 났는데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하죠? 선생님, 혹시 수술을 미룰 수는 없나요? 제가 절망적으로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뇌출혈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시고 저는 수술비도 마련할 수 없는 무능한 딸이었어요. 모든 게 제 탓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식 소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했고 그래서 쓰러지신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려봤지만 다들 어려운 형편이라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지만 무직 상태라 대출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계시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딸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져야 다시 올라갈 용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병원 복도에서 계속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때 갑자기 제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장미래 씨 맞으시죠? 뒤돌아보니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방송국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혹시 또 기자인가 싶어서 경계심이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KBC 홈쇼핑 PD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뵈어서 죄송합니다. 장미래 씨와 꼭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홈쇼핑 PD라고요? 저는 정말 의아했어요. 왜 홈쇼핑 PD가 병원까지 찾아와서 저를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상태가 어떠신지는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드릴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어차피 수술비를 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인지라도 들어보자 싶었거든요. 병원 1층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정혜준 PD님은 의외로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미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몇 달 전부터 미래 씨를 지켜봤습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실 때부터요. 네, 저를 지켜보셨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홈쇼핑 호스트를 물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래 씨가 고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걸 본 순간 이 사람이야 싶었어요. 정말 진정성 있게 제품을 소개하시더라고요.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객을 위해서 추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이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누군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런데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사정을 알아보니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더군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 사람도 제 결혼식 사건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일과 능력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씨는 분명히 홈쇼핑 호스트로서 큰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홈쇼핑 호스트요?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네. 저희가 새로운 컨셉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존의 홈쇼핑과는 다르게 정말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제품을 소개하는 거예요. 미래 씨만의 스타일로 말이죠.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방송료는 회차당 30만 원, 그리고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만약 잘 되면 한 달에 2천만 원도 충분히 가능해요. 2천만 원이라는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바로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한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머뭇거렸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방송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그런데 미래 씨는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어요. 고객들에게 제품 설명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용기가 났어요. 확실히 백화점에서 고객 상담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방송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이번 주 토요일이요. 첫 제품은 냉장고입니다. 대형 냉장고인데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냉장고라니.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화장품이야 워낙 많이 다뤄봤지만 냉장고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거든요. 미리 제품 매뉴얼과 자료들을 드릴게요. 그리고 리허설도 충분히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혜준 PD님은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 자신감이 저에게도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인터넷에 안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건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제 상황을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현실이 저를 다시 정신 차리게 했어요. 지금은 선택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떤 기회든 잡아야 했어요. 해보겠습니다.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방송국에 나오셔서 스튜디오도 구경하고 제품 공부도 해야겠네요. 그렇게 저는 생전 상상도 못했던 홈쇼핑 호스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서 중환자실 밖에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미래가 열심히 할게요. 꼭 수술 받게 해드릴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첫 방송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냉장고 완판 소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냉장고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더라고요. 정혜준 PD님은 완전히 신이 나셨어요. 미래 씨, 정말 대박이에요. 우리 방송국 홈쇼핑 역사상 신인 호스트가 첫 방송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낸 적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미래 씨만의 고정 코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미래가 직접 써봤습니다라는 컨셉으로요. 미래가 직접 써봤습니다. 정말 솔직한 제목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미래 씨가 일주일 동안 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존 홈쇼핑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죠. 이 코너가 시작되면서 제 인생이 정말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제품은 무명 브랜드의 공기청정기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브랜드 제품이 팔릴까 싶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직접 써보니까 정말 성능이 좋더라고요. 다만 소음이 조금 있었어요. 방송에서 저는 이걸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 정말 공기청정 효과는 탁월해요. 제가 일주일 써봤는데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다만 조용한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첫날 밤에 약간 소음이 신경 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틀 정도 지나면 적응되고 그 이후로는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게시판에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네. 단점까지 알려주니까 더 믿음이 간다. 미래 언니가 추천하면 무조건 산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공기청정기는 방송 종료 후 30분 만에 완판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명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전국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건강식품이었어요. 이번에도 저는 일주일 동안 직접 복용해 봤습니다. 솔직히 맛은 별로였어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맛은 좀 쓰고 비릿해요.
처음에 저도 이거 정말 먹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제 컨디션이 정말 좋아진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편해졌고 하루 종일 피로감도 덜했어요. 저는 심지어 방송 중에 그 제품을 먹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얼굴을 찌푸리면서 정말 맛없다 하고 솔직하게 반응했죠. 시청자들은 그런 제 모습을 더욱 좋아했어요. 완전 솔직하네 키읔키읔키읔. 저렇게 정직한 호스트는 처음 봐. 맛없다고 하면서도 효과 있다고 하니까 더 믿음직해.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자 저는 정말 유명해졌어요. 홈쇼핑계의 신성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수술을 무사히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미래야,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우리 딸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더라. 하지만 제가 성공하기 시작하자 예전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연락한 건 윤재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 후 집에 돌아가는데 아파트 앞에서 재민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몇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미래야.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왜 여기 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소정이랑은 이미 헤어졌어. 그 애도 진짜가 아니었나 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해? 미래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만큼 좋은 여자는 없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재민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결혼식장에서 한 말 기억 안 나? 나한테 부족하다고 했잖아.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소정이가 자꾸 너를 나쁘게 말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한심한 사람이라는 걸요. 주관이 없어서 다른 사람 말에 휩쓸리고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재민아, 이제 그만 가. 우리는 끝이야. 완전히 끝이라고. 그 후로도 재민이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점점 유명해지자 배소정과 그의 오빠 배성훈 부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정혜준 PD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미래 씨, 큰일이에요. 갑자기 여러 브랜드에서 협찬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와요. 네, 왜요? 매출도 좋고 반응도 좋은데 뒤에서 누군가 압력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배성훈이라는 사람 아세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배소정의 오빠, 대기업 부회장 배성훈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 사람이 우리 방송국 사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미래 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흘리고 다닌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겨우 일어선 제 인생을 또다시 무너뜨리려는 건가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미래 씨와 저의 관계를 의심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미래 씨의 과거 일들을 들춰내면서 방송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결혼식에서 절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새로운 인생마저 방해하려고 하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번 바닥까지 떨어져 봤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피디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더 열심히 해서 성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법적 대응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저와 배성훈 일가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겠어요. 배성훈의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제가 홈쇼핑 호스트로 활동한 지 넉 달째 되던 때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몇 개 브랜드의 협찬 취소 정도였는데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미래 씨, 이상해요. 오늘도 세 개 브랜드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정혜준 PD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유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그냥 사정이 생겼다고만 하네요. 저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분명 매출도 좋고 시청자 반응도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런데 며칠 후 진짜 충격적인 일이 터졌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관련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홈쇼핑 호스트 장미래, 정혜준 PD와 불륜관계. 이런 제목의 글들이 여기저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글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모 씨는 방송 출연을 위해 정모 PD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를 통해 홈쇼핑계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둘이 자주 호텔에서 만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저와 정혜준 PD님은 순수하게 업무적인 관계였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런 루머가 사실인 양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이 루머에 그럴듯한 증거들이 붙어 있다는 거였어요. 저와 PD님이 함께 식사하는 사진,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사진들, 모두 일반적인 업무 미팅 사진들이었지만 악의적으로 편집되고 해석되어 있었어요. 미래 씨, 이건 정말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혜준 PD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사진들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분명히 누군가 저희를 미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배성훈의 짓이라는 걸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방송국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야? PD랑 그런 관계였다니 정말 충격이네. 아니야, 루머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사진까지 있던데?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재민과 배소정이 함께 한 방송 인터뷰가 나간 거예요. 제목은 결혼식 파혼 당사자들이 말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재민이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미래는 제게 정말 집착이 심했어요. 결혼을 너무 서두르더라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았고, 저는 그런 모습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히 사실을 뒤바꾼 거였죠. 결혼을 서둘렀던 건 재민이었고, 돈 욕심이 있었던 것도 재민이었어요. 배소정의 말은 더욱 악랄했어요. 미래 언니는 겉으로는 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재민 오빠의 돈과 지위만 보고 접근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홈쇼핑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마지막에 재민이가 한 말은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미래는 쇼호스트가 아니라 쇼윈도 신부였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빈 사람이죠. 저는 진짜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제 관련 악성 댓글들이 폭증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7년 사귄 남자친구도 못 붙잡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PD랑 그런 관계라니
정말 더럽네. 쇼인도 신부 키읔키읔키읔 진짜 적절한 표현이다.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성훈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방송국 사장에게 압력을 넣었고, 주요 유통업체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미래 씨, 정말 죄송해요. 방송국 편성부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위에서 당분간 미래 씨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왜요? 시청률도 좋고 매출도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어서 일단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결국 제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어요. 미래가 직접 써봤습니다. 코너도 정규 홈쇼핑 출연도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정혜준 PD님도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루머 때문에 다른 PD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고 결국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미래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 보호해드렸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PD님이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하셨어요. 아니에요, PD님. PD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제 탓이에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겨우 일어섰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모든 걸 잃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무제한 정해준 PD님까지 피해를 입게 만들었고요.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도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저를 짓밟아 버리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반전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도움의 손길들이 곧 나타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진짜 힘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한강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제 휴대폰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모두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또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망설이다가 가장 최근에 온 전화를 받아봤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장미래 님 맞으시죠? 저는 엄마 손 반찬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엄마 손 반찬. 제가 2달 전에 소개했던 반찬 업체였어요. 그때 방송에서 정말 맛있다고 추천했었는데 완판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곳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미래님 뉴스 봤어요. 정말 억울하시겠어요. 저희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순간 저는 뭉클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니. 감사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너무 많이 틀어져서 미래님, 저희끼리 얘기해 봤는데요. 미래님 덕분에 성공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제 미래님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동안 홈쇼핑에서 소개했던 소상공인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래님이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미래님을 도울 차례예요. 일주일 후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소상공인들이 집회를 열고 있었던 거예요. 플래카드에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장미래 호스트를 지지합니다. 정직한 큐레이터 장미래를 응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은인 장미래를 보호하자. 그들 중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어요. 저는 충북 괴산에서 작은 건강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제 제품은 정말 좋은 원료로 만들어졌지만 대기업 제품들에 밀려 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미래 호스트님이 일주일 동안 직접 드셔보시고 정직하게 소개해 주신 덕분에 전국구 브랜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도 나와서 말했어요. 저는 전남 고흥에서 김양식업을 하는 이순자입니다. 미래 호스트님이 저희 김을 소개해 주시면서 바다 냄새가 진짜로 난다고 하셨는데 그 말 한마디로 저희 김이 완판됐어요. 그분은 진짜 우리 편이에요. 집회에는 300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은 성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미래 호스트님이 법적 대응도 하시고 새로운 시작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런 분들이 저를 위해 나서주신다니.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나리 기자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몇 달 전에 제 결혼식 사건을 악의적으로 기사화했던 바로 그 기자였습니다. 미래 씨, 정말 죄송합니다. 박나리 기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죠? 사실, 저도 배성훈 부회장한테 돈을 받고 미래 씨 관련 악성 기사를 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선을 넘은 것 같아서 박나리 기자가 꺼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배성훈이 저한테 미래 씨를 완전히 매장시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해준 PD까지 함께 무너뜨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없어요. 그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배성훈이 여러 기자들과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미래 씨를 고립시키려 했어요.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과의 로비 자금도 횡령해서 썼고요. 정관계 로비요? 네, 배성훈이 자기 회사 돈을 빼돌려서 정치인들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어요. 그 증거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박나리 기자는 USB를 꺼내서 저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 배성훈의 비리 증거들이 다 들어있어요. 계좌 추적 자료, 녹취록, 문자 메시지들. 이걸로 역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미래 씨를 위해 나서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미래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제가 진짜 나쁜 짓을 했구나 하고요. 그때 또 다른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한도윤 변호사였습니다. 명문 로펌에서 일하는 실력파 변호사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미래 씨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 제 어머니가 미래 씨 방송의 열렬한 팬이세요. 정직한 호스트라며 항상 칭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보고 너무 화가 나신다면서 꼭 도와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도윤 변호사는 정말 든든해 보였어요. 박나리 기자가 제공한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 이거 완전히 대박이에요. 배성훈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수준의 증거들입니다. 정말요? 네.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온갖 죄목이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윤재민과 배소정의 허위사실 유포도 함께 고발할 수 있고요. 변호사님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래 씨,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그동안 당하기만 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저를 위해 나서주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많이 회복되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병문안을 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래야, 엄마가 뉴스 봤어. 그 소상공인들이 너를 위해 집회하는 거 말이야. 네, 엄마.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 내가 진심으로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이번에는 꼭 이기자, 알았지? 어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이번에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요. 한도윤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박나리 기자는 배성훈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계속해서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온라인에서도 해시태그 장미래를 지지합니다.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미래 씨, 준비 끝났어요. 한도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말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해 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온 거였어요. 그동안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걸 증명할 때가 왔어요. 배성훈, 배소정, 윤재민.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각오하세요. 한도윤 변호사와 박나리 기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도움으로 반격을 준비한 지 2주일 후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아침 7시 박나리 기자의 특종 기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습니다. 단독 배성훈 부회장, 정관계 로비 자금 수십억 횡령 의혹, 녹취록 공개. 기사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배성훈이 자기 회사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내용, 그리고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언론사와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준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배성훈이 직접 한 말들을 녹취한 파일이었어요. 장미래, 그런 잡것이 감히 우리 소정이를 건드려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다신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기자들한테 돈 더 뿌려. 그리고 방송국 임원들도 다 매수해. 돈이 문제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해. 정치인들한테도 얘기해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얼마인데 이런 작은 부탁도 못 들어줘? 녹취록이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헐, 이게 진짜야? 완전 조직적으로 한 거네. 장미래 진짜 억울했겠다. 이런 놈들이 뒤에 있었으니. 배성훈 이 새끼 완전 악질이네. 권력과 돈으로 사람 짓밟기. 소정이도 공범이었구나. 친구 뒤통수 치고 이런 짓까지. 기사가 나간 지 2시간 만에 검찰이 움직였어요. 배성훈 부회장 자택 및 회사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뉴스 속보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후 2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배성훈 부회장 구속영장 신청. 증거인멸 우려. 텔레비전 화면에는 배성훈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장미래 씨에게 할 말이 있나요? 정치인들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배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통쾌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개미처럼 짓밟으려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법정에서였어요. 일주일 후 열린 배성훈의 구속심사에서 한도윤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판사님, 피고인 배성훈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무고한 시민인 장미래 씨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변호사님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첫째,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 자금 12억 원을 횡령하여 정치인 5명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언론사 기자 7명과 방송국 관계자 4명에게 총 3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며 장미래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했습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배성훈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변호사님, 이 녹취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배성훈의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결국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그 순간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배소정과 윤재민의 몰락은 더욱 드라마틱했어요. 배성훈이 구속된 다음 날 배소정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아마 사태를 수습해 보려는 마지막 시도였겠죠. 저는 오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래 언니와의 일도 단순한 사랑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럼 윤재민 씨와의 관계는 오빠의 지시가 아니었다는 건가요? 미래 씨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계획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오빠가 미래 씨를 위해 쓴 돈이 3억 원인데 정말 몰랐다는 건가요? 배소정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질문이 계속될수록 말이 바뀌었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기자회견장을 뛰쳐나갔어요. 그 모습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었어요. 인터넷 댓글들은 가혹했어요. 연기 오진다 키읔키읔키읔. 친구 뒤통수 치고 이제 와서 모른다고? 오빠가 3억 써가며 친구 괴롭히는데 몰랐다고? 개소리. 진짜 역겨운 년이네. 윤재민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그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재민 씨, 배성훈 부회장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미래 씨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나요? 결혼식에서 한 말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나요? 윤재민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그 모습 역시 뉴스에 나갔고요. 더 치명적인 건 윤재민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였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통쾌한 소식을 들었어요. 배소정이 사기 혐의로 추가로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오빠 이름을 빌려서 여러 사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게 밝혀진 거였어요. 배소정, 사기죄로 구속수사. 피해액만 5억 원. 결국 배소정도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향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모습이 뉴스에 나왔는데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던 그 여자가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소정아, 미래 언니한테 뭐라고 할 거야? 기자가 소리쳤지만 배소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두 자업자득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윤재민과의 마주침이었죠. 배성훈과 배소정이 모두 구속된 지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어요. 정직한 큐레이션이라는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아준 성금과 제가 모은 돈, 그리고 몇몇 투자자들의 도움으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방송국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소개하는 사업이었어요. 미래가 직접 써봤습니다.
2.0 콘텐츠는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어요. 구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매출도 기존 홈쇼핑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 근처 편의점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술에 완전히 찌든 몰골의 남자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윤재민이었어요. 미래야. 그가 저를 알아보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미래야, 제발. 그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며칠 씻지 않은 것 같은 더러운 옷,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얼굴, 술 냄새가 진동하는 입. 몇 달 전에 그 잘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재민아, 왜 이래? 미래야,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사에서도 잘렸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소정이도 감옥에 갔고 나 정말 혼자야.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몇몇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재민아, 일어나. 안 일어날 거야. 너가 용서해 줄 때까지. 그가 길바닥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미래야,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너만큼 좋은 여자는 없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어요. 재민아, 7년 전의 나라면 너를 용서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니야. 미래야, 제발. 넌 이제 내 그림자에도 못 미쳐.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이야. 더 이상 나타나지 마.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완전히 끝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미래야, 미래야. 뒤에서 재민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회사가 코스닥 상장 심사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불과 1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축하드려요, 미래 씨. 한도윤 변호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1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상장회사 대표가 되셨네요. 상장 기자회견 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가운데 서서 제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정직한 큐레이션 대표 장미래입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대표님, 결혼식 사건 이후 어떻게 이 정도 성공을 이루실 수 있었나요? 배성훈 일가의 방해 공작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복수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두 자업자득의 대가를 치르는 걸 보며 정말 후련했어요. 하지만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어요.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사람들과의 신뢰 그리고 상생이었어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소상공인분들, 정의를 위해 나서준 박나리 기자님, 한도윤 변호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제 정직함을 믿어준 소비자분들 덕분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정직할 겁니다. 좋은 건 좋다고,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말 많은 축하 메시지가 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동안 제가 도왔던 소상공인 분들의 메시지였어요. 미래 대표님,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를 잊지 않고
함께 성장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동이에요. 대표님 덕분에 저희도 전국구 브랜드가 됐어요.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1년 전 절망에 빠져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하지만 지금의 기분은 완전히 달랐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외로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미래야, 뉴스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엄마. 엄마가 아프셨을 때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아세요? 그때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게 우리 딸이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엄마.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년 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본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결혼식에서 버려져 절망에 빠졌던 그 여자가 이제는 상장회사 대표가 되어 있다니. 하지만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고요. 복수는 통쾌했지만 진짜 행복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사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나타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통쾌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미래 씨처럼 힘든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